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성.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급합니다. 자, 본인들 폰에 여쭤보니까 네이버가 있다고 그러셔서 오늘은 네이버하고 좀 살펴보실 건데 네이버를 한번 터치해 보셔야 돼요. 자, 또 검색은 잘 하고 계실 거예요. 검색은 잘 알고 계실 거고 제가 바쁘게 가기 때문에 다른 거는 생략하고요. 요 동그라미 사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터치를 했죠?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터치하면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목소리로도 검색이 가능하고 글자 검색이라는 건 글자로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자, 이 자체에서 네이버 자체에서 파파고라는 번역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거는 지금 내 주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주변이라는 걸 한번 터치해서 보시면요. 한번 터치해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가로수길에 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자, 가로수길 주변이면은 요 옆에 동그라미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 글자 옆에 동그라미를 터치하는 건 지금 내 위치로 와줘라 그 소리예요. 내가 현재 있는 위치로. 그렇게 오셔야 돼요. 부죽동이나 송강동, 관저동, 아니, 여기는 관저동이 아니구나. 그런 식으로 오셔야 돼요. 이게 경계선에서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어디 가셨을 때 맛집 찾는데 좋아요. 요 나우 옆에 맛집 있으시죠? 맛집을 터치를 하시면 자, 이 근처 맛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영업 중. 요 상단에 필터 옆으로 하신 다음에 현재 영업 중에는 꼭 불이 들어오셔야 돼요. 맛집이라고 찾아갔는데 그날이 쉬는 날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현재 영업 중은 꼭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필터를 한번 터치해 보시면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한식, 양식, 뭐 분식해서 그 다음에 나는 걸어서 어디 놀러 가셔서는 보통 숙소에 차 놓고 그 주변에서 많이 드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나는 걸어서 500m까지만 가능하다. 나는 걸어서 1km까지도 갈 의향이 있다. 요 키로수를 우리가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요렇게 요 위에 숫자를 터치를 하면 이게 줄어듭니다. 나는 그래도 좀 넓게 보고 차를 이동해서 먹고 오겠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놓으신 다음에 내가 먹는 시간이 언젠지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후에 문 여는 데도 많고요. 아침부터 문 여는 데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가격대도 내가 터치해서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1인당 얼마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연령층은 말씀드리면 40대 뿐이 없어요. 나는 50대인데 60대인데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내 입맛이에요. 내 입맛이 10대일 수도 있잖아. 저는 좀 10대예요. 입맛이.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보통 그냥, 다른 거는 터치 안 하는 편이고, 현재 영업 중 내가 바로 먹을 때 찾으니까 현대 영업 중에만 놓고 적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근처에 1km 안에 현대 영업 중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요 몇 미터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별점도 나옵니다. 별점도.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는 735m인데 아직 별점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면 평균 가격도 나옵니다. 평균 가격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쳐다보실 건데 자 그냥 우리 맨 위에 거 다 같이 그냥 보실게요.
한번 터치해서 보시면, 자, 저는 요렇게 해서 본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다고 요렇게 써놨죠. 그래서 몇 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인지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보시면, 23일 날 쉰대요. 요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메뉴를 누르면 메뉴판을 전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집은 무엇을 파는지, 그리고 가격대는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상단에 있는 맨 끝에 이렇게 앨범 모양의 더하기가 보이는 거, 요거를 터치하면 정말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사진으로. 어디 있어요? 상단에 놓으면 사진 놓은 거 중에 누가 올렸나 요건데, 방문자를 터치를 하시면 방문자들이 먹으러 간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업체에서 찍은 것 같아요. 너무 잘 찍었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너 사진이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 입맛이 다 다르기는 한데요. 자, 저는 리뷰도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맛있어요. 방문자 리뷰에 지금 불이 이렇게 켜져 있으면 지금 갔다 온 사람들이 리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방문자 리뷰에 음식이 맛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 집은 음식이 좋은 거구나. 저는 블로그는 잘 보지 않습니다. 방문자 간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해서 보는 편이에요. 자, 다시 홈이라는 글자를 한번 터치해 보시면 첫 화면으로 이렇게 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서 현지에서도 좋지만 내가 모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모임 갖기 전에 메뉴를 이렇게 보시고 여기 괜찮다 그러면 모임에 보내줘도 돼요. 우리 여기에서 식사하는 거 어때? 그러면 그분들이 터치해서 메뉴랑 다 해서 하나씩 보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마음에 든다면 요거를 보내드리면 길찾기 하면 네이버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열로 찾아올 수 있게. 자, 공유는 여기입니다. 요 사진 밑에 보면 공유라는 글자가 있어서 얘를 터치해 보면 카카오톡 우리 방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방으로. 자, 이렇게. 그러셨으면 자, 되돌아오게 하면 두 번, 세 번, 한참 돌아와야 되네요. 부죽동 주변이라고 다시 보이나 한번 보세요. 다시 들어와요? 아니면 여기 동그라미를 아예 터치하셔서 내 주변이라는 걸 터치하면 처음 화면으로 다시 옵니다. 저는 이제 구죽동에서 관평동으로 이사 갔네요. 자, 해서 오시면 이게 지금 현재 내 위치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검색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얘를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자, 다른 지역 검색이라는 글자 터치. 자, 장소를 입력하세요를 한번 터치하시면 자, 우린 통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통영으로 여행을 가겠다 해서 통영으로 쓰신 다음에 돋보기를 한번 자판에 누르셔도 되고 여기를 누르셔도 되고 그러면 얘가 당신이 찾는 데가 경상남도 통영시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맞을 때는 요 경상남도 통영시를 터치를 해주셔야지만 거기가 열립니다. 맛집 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맛집 보는 방법은 맛집 현재 영업 중이나 아니면 그 시간대 아니면 필터에 오셔서 맛집 터치하셔서 요 필터에 오셔서 뭔가를 하시면 똑같이 보실 수 있고요. 자, 여행 가실 때 미리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맛집 옆으로 오시면 가볼 만한 곳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통영에서 내가 가볼 만한 곳이 여러 곳을 얘가 추천을 해줘요. 벽화마을부터 해서 이렇게 보시면 통영에 가면 요런 곳들을 보실 수 있다. 동피랑 서피랑 뭐 별게 다 있더라고, 피랑이가. 그래서 동피랑은 드라마에 많이 나와서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곳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딱 뭘 정해서 가시고 그 옆에 뭐가 있는지 조금 시간이 돼서 둘러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셔서 이렇게 근처에 가볼 만한 곳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미리 이렇게 통영에 내가 놀러 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통영에는 가볼 만한 곳이 뭐가 있나 살펴보실 수도 있는 게 스마트 어라운드라는 게요. 내 주변이라고 써 있긴 한데 원래 스마트 어라운드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카페부터 해서 별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피랑의 99계단 가위바위보 하면서 올라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네. 통영의 케이블카도 유명하죠? 안 나오셔요?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이런 식으로 사진이 없는 곳은 업체 자체에서 사진을 안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는 한번 가볼만 하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바다를 많이 좋아해서 여기는 좀 가면 바다 구경을 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관광지도 찾아보실 수 있고 거기 근처에 맛집도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꺼번에 보실 수 있고요. 자, 하단에 동그라미 한 번만 쳐볼게요. 다시. 자, 지금 맛집 찾는 건 내 주변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또 가서 놀러 가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렌즈에 많은 것들이 QR코드 뭐 쇼핑 렌즈 다 들어가 있어서 렌즈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렌즈를 한번 터치하시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하단에 스마트 렌즈라는 글씨가 있어요. 자, 이 스마트 렌즈는 어떻게 쓰시냐면요. 스마트 렌즈는 우리가 글로 물어볼 수도 없고 말로 물어볼 수도 없는 애들 있잖아요. 궁금한데 그럴 때 이렇게 스마트 렌즈를 열고 요 가운데 카메라를 터치를 하면 얘가 그게 뭔지 뭐에 가까운지 가르쳐 줍니다. 꽃 같은 것도 그렇지만 꽃은 네이버에 꽃감색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갤러리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궁금하실 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궁금하실 때 찍어보시면 얘가 100%는 안 돼요. 100%라고 써있진 않아요. 정말 이게 그거 같으면 99%다 아는 거야. 다른 사람도 그러면 99%. 그러고 얼마짜리인지도 나옵니다. 가방 한번 찍어보세요. 사진을 찍으면 이게 뭔지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네이버 가격 비교 더보기라는 글자가 있어요. 하단에. 그래서 얘를 터치를 해보면 자, 지금 얘는 여기뿐이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격을 비교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다시 되돌아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다시 열리게. 저는 상반신을 찍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안경.
안경을 썼다. 그 다음에 지금 목도리를 했다. 요런 것들이 키포인트라 이렇게 보면 안경을 쓰시고, 자, 그쵸. 머리 스타일하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올려줘요. 자, 이분들은 블로그를 하시든지 뭘 하셔서 본인들이 다른 사람이 봐도 괜찮다 생각해 한 사람들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 안 하셔도 돼요. 전에는 연예인부터 올려줬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어서 지금은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오시면 옆에 쇼핑 렌즈라고 있습니다. 쇼핑 렌즈.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쇼핑 렌즈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자, 쇼핑 렌즈에 놓고 제가 갖고 온 얘를 찍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지정한 게 아까는 그냥 렌즈고 지금은 내가 쇼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물건을 찍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가격대별로, 자, 가격대별로 얼마에서 얼마까지인지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가격 비교가 가능합니다. 가격 비교가 자 24,480원. 자, 똑같은 건데 보시면 내 몸맛에 똑같은 사이즈의 11번가에 29,290원. 자, G마켓에 24,480원. 한 거진 5,000원 차이가 납니다. 간단한 음료수인데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문자 인식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문자 인식이요? 예. 그 터치예요? 이 선생님들은 없어서 다 꺼내놓는 것. 자, 이 문자 인식은 작은 글자 우리 보실 때요. 작은 글자 보실 때 불편하시잖아요, 이제. 저만 그런 건지 모르지만. 자,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찍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네모칸 하얗게 네모칸 되는 애가 이제 문자로 크게 보여줄 애들이에요. 전체를 보고 싶으면 전체를 보면 되고 전체를 터치하시면 되고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찍찍찍찍 하면 이렇게 하면 지금 색깔이 입혀지죠? 여기만. 자, 그래서 요 하단에 보면 이렇게 글자가 크게 나왔죠? 자, 정자만 되실 수 있어요. 정자만. 자, 그래서 요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게 뭐가 좋으냐면 읽어줘요. 자. 문자 인식에서 찍고 자, 전체 선택을 하면 여기 스피커 모양 있죠? 얘를 터치를 하면 얘가 이 글자를 다 읽어줘. 내가 눈 아프게 안 쳐다봐도 돼. 그래서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문자인식 넘어가고요. 자, 여기 다시 동그라미를 터치를 해서 렌즈로 오시면 자, 와인 라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와인에 있는 요 라벨들 있죠? 자, 와인에 있는 이 라벨 있잖아요. 그거를 비춰서
비춰서 이렇게 터치를 비치거나 아니면 비쳤는데 안 나오면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시면 와인이 어디서 생산됐는지, 맛이 어떤 맛이 더 나는지, 신맛이 더 나나, 뜰분 맛이 더 나나, 단맛이 더 나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얼만큼 인기가 좋은지 선호도부터 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와인 마시는 데가 많으니까 선물하시기도 좋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선물 하시기도 좋고요. 자, 요 옆에 오면 QR코드 바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QR코드 바코드. 자, 이것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QR코드 있는데 그냥 이렇게 대기만 하면 요 상단에 지금 얘를 터치를 하면 이 제품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책을 했으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이게 책을 해보면, 자, 책 좋아하시는 분들 가서 책 이렇게 막 요즘은 비닐봉투 안 뜯어놓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못 볼잖아. 그러면 가셔서 이렇게 뒤집어서 QR코드 바코드 있는 데를 이렇게 터치를 해서 비추면 거기에 대해서 얘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상단에 터치만 하면 상세히 다 볼 수가 있는 거야. 네이버에 더 많은 기능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이버는. 자, 네이버는 여기까지 하고요. 홈 버튼 눌러서, 자, 보실게요. 홈 버튼 눌러서. 예, 네모칸. 나와요? 예. 택시, 집에서 택시 부르는 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길 찾는 거 2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요 플레이스토어에 터치하셔서 화면이 이렇게 나오시면 하단에 검색이라는 걸 터치 한번 해주세요. 자, 터치하시면 상단에 앱 및 게임 검색이라는데 터치하셔서 카카오티, 카카오티라고 쓰셔야 돼요. 카카오티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앱에다가. 예. 카카오티 한글로 쓰셔도 돼요. 예. 카카오티. 영어로 티인데 한글로 그냥 티라고 쓰셔도 맨 상단에 카카오티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자, 열기나 사용이나 같고요. 자, 요렇게 오시면 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택시. 집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검색 장소. 자, 검색 장소에 본인 집 터치하세요. 검색 장소에 본인 집 주소. 자, 요렇게 있으신 다음에 지금 현재 집들 등록하셨고요. 택시를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자, 요거는 X 하시면 됩니다. X. 그러면 X가 어디 있어요? 광고가 뜨니까 X. 나는 참. 왜 정말요? 예. 출발지가 북부 여성가족원이죠. 저는 엉뚱한 데 있어서. 출발. 자, 북부 여성가족원에서 출발.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집으로 가겠다. 그러면 집을 터치를 하면 집 주소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밖에서 가실 때는. 다른 데 가실 때는 도착지를 다른 곳을 넣으시면 돼요. 자, 저는 요렇게 했더니 지금 현재 17분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파란 선이죠. 길이 막히면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다 있어요.
길이 굉장히 막혀야 빨간색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얘가 고속도로로 타는 것 같고요. 확 뚫렸습니다. 아, 국도인데? 산업도로 타네요. 국도. 이거 이렇게 확인이 나오네. 자, 출발지가 북부 여성가족원이 됐고요. 도착지가 청송빌라가 됐어요. 자, 근데요, 요것도 가능합니다. 출발지를 터치를 해보시면요, 이렇게 크게 지도가 나와요. 그랬을 때 지도를 자꾸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말고 뒤로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럼 택시가 이쪽으로 와요. 출발 뒤로 옮겨요? 요렇게. 자, 출발지를 설정하시고, 자, 왜냐면 저희 집이요, 앞동하고 뒷동이 있는데 제가 뒷동이에요. 뒷동에 문이 없어. 근데 부르면 맨날 뒷동 담장에서 택시가 얘기를 해.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하면, 자, 여기가 앞동이고 제가 뒷동인데 이 길에 원래는 출입문이 없어요. 근데 택시를 부르면 내가 이 뒤에서 불렀기 때문에 이 뒷길로 와 자꾸. 저희 집에서 부르면 여기로 오면 여기 담장이 없는데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는데 여기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시 이렇게 앞으로 옮겨줘요. 그래서 도착지 설정 요렇게 하면 앞뒤가 같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시간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는 지점도 터치해서 정확하게, 내가 내리는 지점도 정확하게 하면 더 좋다는 거지. 택시 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버스 안 타고 택시 타는 이유가 내가 조금이라도 덜 걷고 편하게 내리기 위해서.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보시면 지금 가격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블루 파트너스하고 일반 택시 호출하고 500원 차이가 나요, 지금. 자, 원래는 적게는 100원 차이 났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최소 500원에서 크게는 5,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택시가 없는 시간에는 우리 옛날 콜밴 예약할 때 예약금 조금 더 주면 일찍 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500원 차이가 기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블루 파트너스는 카카오에서 기사분들을 고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력서랑 그 범죄 이력서 그런 거 다 검증 받고 그러고 이분들을 기사분으로 쓰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호출 택시는 내가 카카오 콜을 뱉는 대신 카카오한테 돈을 내고 쓰는 일반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요 블루 파트너스는 본인 카드가 있어야지만 안에 지금 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부르기 때문에 지금 수업에서는 일반 호출을 하겠습니다. 일반 호출. 자, 터치하시면 자, 이것도 물어봐요. 중형이냐 대형이냐. 근데 보통 중형 타시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빠까지 타려면 대형이 와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오시면 중형인지 대형인지 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 카드가 등록돼 있어서 카드가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카드 등록이라는 글자가 보이거나 하실 거예요. 자, 그런 글자가 보이세요? 카드 결제 등록 결제 수단을 눌러. 결제 수단? 결제 수단이라는 걸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넘겨 보시면 기사님께 직접 결제하기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자, 얘를 터치를 하시면 자, 적용. 자, 적용까지만 터치하시고 호출하시면 지금 집으로 가셔야 돼요. 호출하기까지가 택시를 부르기까지예요. 자, 지금 직접 결제이기 때문에 내가 내릴 때 내시면 돼요. 내가 내릴 때. 자, 근데 자, 지금 현재는 내가 타는 거고요.
내가 타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계실 때 제가 밖에서 출발지가 집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가시는 곳 이렇게 넣어놓고 카드가 돼 있으니까 내 돈에서 나가는 거야. 카드 결제가 딱 돼. 그러면 딱 잡히면 엄마 택시 몇 분 있다가 와요. 몇 번이에요. 보고 타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그냥 내리기만 하면 돼. 자, 요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지하고 도착지만 내가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블루택시 나중에 카드 넣고 싶어서 넣어놓으시면 블루택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예상 금액이 한번 긁힙니다. 예상이 카드에 긁힙니다. 그 다음에 취소가 한번 됩니다. 그 다음에 내릴 때 한번 내가 길이 막히거나 뭐 하면 더 나오겠고 조금 더 빨리 가거나 뻥 뚫리거나 하면 조금 덜 나오겠죠. 내릴 때 리터의 가격이 한번 다시 카드로 긁힙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500원 차이가 나죠. 수수료 500원이 따로 또 긁힙니다. 그래서 블루택시를 타면 4번이 긁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여기는 대전은 벤이 큰 차죠. 큰 차들 짐들 싣고 뭐 할 때 이 벤이 필요하신데 요게 지금 예약이 안 돼요. 대전은. 자, 되돌아오게 하셔서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요렇게 오시면 택시 한 번만 더 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자, 택시 터치 하시고요. 저는 자꾸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플러스포니까 직접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자, 북부 여성가족원이 출발지고 도착지를 아까 우리 통영 봤으니까 통영으로 가볼까요? 어디로 갈까요? 통영으로 넣어요? 네. 자, 통영이라는 글자를 넣으시면 이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넣는 거예요. 집은 내가 지정해놨으니까 딱 집이 딱 들어가는데 통영이라는 글자가 넣으면 당신이 통영 중에 어디로 갈 건지 이렇게 물어봐요. 통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애들이 다 지금 뜬 거예요. 그래서 나는 케이블카 타러 가겠다. 도착지를 케이블카로 하겠습니다. 자, 2시간 47분 걸린다. 자, 24만 2,500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약간의 금액의 차이도 있어요. 보니까 차이들 나시더라고요. 1, 2천원 차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셨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반 호출. 자, 그 다음에 결제 수단 방법 써있죠? 터치하셔서 직접 결제하기 터치하셔서 자, 적용 그 다음에 호출하면 지금 통영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고요. 항공 비행기 자, 비행기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자, 여기서 비행기를 우리가 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항공 오시면 왕복이라고 써있고 편도라고 써있고 여러 군데 갈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자 갔다 올 예정이면 왕복이고요. 가서 좋은 사람 만나면 나는 안 오겠다 그러면 편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신 다음에 자 서울이라는 데를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그러면 출발지예요. 어디서 타겠냐요. 자, 우리는 청주공항이 제일로 가깝죠. 그래서 청주를 한번 터치하시면 출발지가 청주예요. 그 다음에 도착을 다시 한번 터치하시면 공항들이 쭉 나옵니다. 도착을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자, 도착도 청주? 아니, 출발도 청주인데 도착도 청주면 가지 말아야지. 제주 갈게요, 제주. 아니, 도착이 청주 옆에, 서울 옆에 여기 도착이라고 회색으로 있었어요.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보시면 가는 날 오는 날이 있어요. 왕복에 놨기 때문에. 가는 날 오는 날. 얘를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달력이 열립니다. 자, 첫 번째 선택이 가는 날이고요. 두 번째 선택이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가는 날 오늘은 못 가겠고 내일 가겠다 그러면 21일. 자, 오는 날은 주말 보내고 월요일 날 오겠다. 24일. 자, 가는 날, 오는 날. 이렇게 터치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적용하기. 터치? 예. 그러면 여기에 가는 날, 오는 날이 이렇게 써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성인 일명, 일반석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터치를 하신 다음에 자, 몇 명이 갈 건지 넣으시면 돼요. 몇 명이 갈 건지. 그래서 자, 2명 뜨고 자, 일반석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석은요, 비행기 하나에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반석으로 좀 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하기. 눌렀어요. 자, 그 다음에 항공권 검색입니다. 자, 11시 30분이 88,900원 제일로 쌉니다. 보셨죠? 자,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오는 날 밑에 또 이렇게 해서 있어요. 오는 날은 월요일이라 52,900원 붙어 있어요. 자, 오, 23호? 너무 좁죠? 비행기가 크고 대한항공이 비행기 좀 큰가요, 선생님?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제일로 항공사가 어떤 거는 진짜 너무 좁아가지고 무서운 게 많아. 이렇게 보시면 대한항공도 7시 30분 거는 2개 남았대. 그래서 얼른 63,000원이면 완전 땡큐예요. 그러면 이렇게 총 얼마가 들었는지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비싸죠? 네. 자, 제가 앞에 꺾음새에서 나와서 가는 날 오는 날 날짜를 바꿀 거예요. 자, 월요일 날 갔다가 자, 목요일 날 오겠다. 적용해보면 가격이 자 보이세요? 자, 가격 낮은 순으로 저는 놨어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것부터 떴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게 아니고 그냥 일반으로 넣으셨으면 저렴한 순으로 안 뜨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17,900원씩 35,800원 주고 가갖고 7시 20분 7시 20분 비행기를 타면 8시 25분에 도착해요. 그러면 1박을 해야겠죠. 반값이나. 자, 반값이나. 이게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여행 가실 때 아침에 일찍 가고 돌아오실 때 저녁에 늦게 와요. 아침에 일찍 가서 조금 더 보고 돌아올 때 아쉬우니까 조금 늦게 오고. 이거를 거꾸로 하면 가격이 저렴하긴 한데, 자, 지금 오전에도 아까 주말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평일날이 또 저렴하고요. 주말은 비쌉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쫓아서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사실 렌터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를 하면 자, 제주 렌트 그러면 며칠에서 며칠까지 할 건지 얘가 물어봐요. 그러면
자, 요거 날짜. 며칠 날. 그래서 얘는 내일 10시부터 반납은 자, 월요일 늦게 한 5시, 4시 정도 하면 차량을 이렇게 보여줘요. 지금 금, 토, 일, 월 이렇게 반납인데 지금 보면 가격대가 다 이렇게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젤로 저렴한 가격대가 12만원대인가 봐요. 아반떼. 그래서 차종도 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제가 마음이 바빠서 지금 안 쉬고 계속 왔는데요. 자, 이제 퇴근할 때 됐어. 안 돼. 자, 이 펫이라는 것도 택시입니다. 지금 반려견, 반려묘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게 가능한, 걔네들하고 같이 타도 뭐라고 안 하는 택시들. 그게 펫입니다. 일반 택시 같은 경우는 좀 거부할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하시죠. 막 그 짜증 부리는 택시들 있어요. 그럴 때 요 펫에서 택시를 똑같이 부르시면 요거는 좀 저렴하게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차는 한번 터치해서 오실게요. 기차. 자. 기차, 예. 예, 카카오티에 기차가 있습니다. 네. 자, 터치하시면 어디로 떠나시나요?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출발지 있습니다. 출발지. 출발지부터 넣어야겠죠? 우리는 어디서 타요? 자, 대전역 디귿 터치하면 대전역 있어요. 그래서 대전역 터치하면 출발지가 대전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착지. 자, 도착지 부산 가볼까요? 자, 부산역에서 놓으시면 기차 이렇게 떠요. 이렇게 보시면요. 기차가 몇 분 걸리나 써 있는 거예요. 대전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 23분인데 KTX다, SRT다 1시간 23분인데 똑같네요. 자, KTX인데 무궁화 같은 KTX 있죠? 그거는 2시간 33분 걸린대요. 요렇게 해서 이거는 몇 시간 걸리는지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차 써 있고 똑같이 지금 숫자가 써 있잖아요. 기차 써 있고.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2시간 33분짜리는 기차는 1시간 43분 타는데 2시간 33분 걸린다 소리예요. 그러면 구포역에서 사실은 버스로 갈아타고 가라 소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SRT는 비싼데 시간이 똑같으면 저는 KTX 타겠습니다. 그래서 KTX를 터치를 하시면 언제 갈 건지 물어봐요. 언제 갈 건지. 그래서 자, 내일에서 요 밑에 몇 시 이후, 내가 몇 시 이후부터 탈 수 있는지 생각하셔서 자, 터치를 하시면 12시 이후 출발하겠다 선택하면 요렇게 떠요. 최근 내가 지도로 좌석이 몇 개 안 남은 거는 임박. 주말이라 거의 임박일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하나를 터치를 해볼게요. 터치를 해보면 일반실 탈 거냐 특실 탈 거냐 그러는데 일반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승객 타입이 있습니다. 자, 경로인지 어른인지 유아인지 어린인지 이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 모듈 들어가야 돼요? 바로 결제 말고 좌석 선택을 누르시면 좌석이 남아있는 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자, 순방향, 역방향 있죠. 내가 기차가 가는 방향으로 앉는 게 순방향이고요. 뒤집어져서 거꾸로 가는 게 역방향입니다.
멀미하시는 분들은 꼭 순방향으로 앉으시는 게 제일로 좋고요. 자, 전에는 기차 이렇게 좌석을 내 맘대로 뒤집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역방향, 순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보면 화살표 있는 게 순방향인데, 자, 의자예요. 이게 등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받이가 이렇게 있다는 건 역방향이에요. 등받이가 이렇게 있는 게 같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게 순방향입니다. 그래서 좌석 선택하실 때 이거 보시는데, 자, 18호 너무 끝이다. 나는 좀 앞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매진된다는 지금 가실 수가 없고요. 아동석이 있다는 데는 좀 많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5차 그러면 자녀석도 이미 여기서 보여줘요. 두 사람이 가겠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돼요. 자녀석이 몇 개 있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호수에 여러 가지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저는 한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결제하기 넘어가면 결제도 가능하시다. 자, 요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가 등록돼 있어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빠르게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이제 지금 빠르게 와서 잘 안 되시는 거 한 번씩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